자, 발전기의 원리를 할 건데, 발전기의 원리. 조금 혹시 학교도 진도 나왔어요? 아니요. 네, 아직 안 했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좀 더 가르쳐 줘 볼게요.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 줬느냐 안 가르쳐 모니터 해주세요. 알죠? 내가 뭐 가르쳐 줄 거냐면 그냥 발전기의 원리 말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될 때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점 세지는지 작아지는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을 좀 그걸 좀 심화적으로 더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발전기의 원리 맹 똑같습니다. 자, 얘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코일이 면적이 일정했죠. 코일이 면적이 일정하고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NS 그게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지나가겠죠. 근데 코일의 자 자기력선을 통과하는 코일의 단면적이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는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 테두리에만 전기줄 코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손에 테두리 이렇게 있으면 이 코일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코일이 이렇게 점점점 틀어지잖아, 세워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틀어졌을 때 두 개가 통과해 갖다 치고 요 단면적 있죠. 얘가 이렇게 있다가 테두리에 코일이 있다 생각하시고 얘가 이렇게 약간 회전하게 되면 요 지면과 요 사이 요 단면적이 새로 생기겠죠. 요 단면적을 코일이 자기력선이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돌아가면은 그 단면적은 요 지면과 요 사이 요만큼 해서 좀 더 많은 면적이 자기력선을 받게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자기장 변화를 줄 거야. 코일에다가. 이해되겠죠? 지금은 예시로 코일을 한 가닥만 감아낸 거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발전기에는 코일이 많이 감겨 있습니다. 코일이 많이 감겨 있어야 자기장 변화가 더 많아지게 되고 전류가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 발전기의 원리는 자 역시나 자 자기장 변화로 인해 그 주변에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자기장 변화를 주는 방식이 아까 전에 했던 건 좀 다르다. 뭐다? 자, 얘는 자기력선을 뭐에 의해서 자기력선을 받는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또는 자기력선을 받는 코일의 면적이 변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한 번만 내가 방금 말로 했던 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 코일을 내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면만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가 돌면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코일이 이렇게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자, 이 코일의 단면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없었다. 근데 걔가 어떻게 돌았다? 자, 봐봐요. 걔가 회전을 해서 이 정도 이렇게 회전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얼마만큼의 단면적이 발생하냐면 요 면적만큼 발생한 단면적의 자기력선이 지금 두 개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이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0개였는데 이제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2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은 반대편으로 자기력선을 스스로 만들면서 유도전류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자, 한 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얘를 한 번 더 돌려서 자, 조금 더 돌려서 자, 길이가 좀 안 맞긴 한데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4개였고요. 아까 전에는 2개였고 이제는 4개가 돼요. 2개 또 늘었어요. 그 늘어난 2개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2개를 만듭니다. 보면 적 있어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또 뭐 그렇게 어떻게 잡으면 나온다 이 말인 거죠. 자, 요거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있어봐. 어떻게 보면 옆에 잘 그려도 소문나겠노? 그래봐야지. 있어봐.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S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격선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회전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코일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왼쪽 그림에서 노란색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이 지점을 A 지점, B 지점, 이 지점을 C, 이 지점을 D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코일의 이 단면을 통과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수는 없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보라색 상황을 한번 만들어. 얘를 조금 회전했어요. 얘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회전이 될 거고 회전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부분도 회전이 돼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돌았어요. 알았죠? 그러면은 얘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증가했어요. 그죠? 그럼 잘 잡아봐야 돼. 유도절을 잘 잡아야 돼. 잘 봐봐. 이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점이 몇 A예요? 처음에 이렇게 회전했어요. 그러면 이 코일은 저쪽으로 상쇄시키는 걸 만들 거고 그럼 그쪽으로 자기력선을 N극을 만들고 얘를 감싸 잡으면 A에서 B를 통해서 CD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 말인 거예요. 괜찮겠어요? 이게 봐봐 요랬다가 요래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증가했으니 이 코일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상쇄시키고 싶어서.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쪽이 N극이니까 그쪽으로 잡고 얘를 이 코일을 감싸 잡으면 되는데 근데 감싸 잡을 때 얘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감싸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 이쪽으로 가는 걸 그냥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해. 잡을 때는 그냥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감싸 잡으면은 유도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해서 감싸 잡으면 이렇게 감싸 잡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우리 0도였다고 합시다. 요거 기준면 수평면 0도. 그래서 0도에서 어디로 갈 때 0도에서 90도로 회전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0도에서 90도로 회전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자기력선을 받는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럼 이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I 유도.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흘렀죠, 채은아?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채은아. 여기에서 0도에서 90도가 될 때는 이쪽으로 오는 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찔러서 잡으면 이렇게 잡을 거라서 A에서 B에서 이쪽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거다. 괜찮죠, 진짜? 괜찮죠? 그러면 90도에서 몇 도 넘어갈 때를 한번 봐봅시다. 180도 회전해서 이 AB가 다시 CD 자리에 올 때를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90도를 통과했어요. 일단 90도 통과해서 요 점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C점은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괜찮죠? 그런 다음에 요 A점도 돌아서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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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래서 A점이 돌아서 여기까지 왔고 D점도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점이 A점, D점. 이 점이 B점이면 이 점이 A점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자, 잘 봐봐. 90도가 이 상태였고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얘가 자기장과 수직을 이루고 단면이 자기장과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면이 전부 다 자기력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부분, 아래 부분이 좀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던 자기력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얘는 자기력선을 채워 넣어서 원래 상태로 또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공감되겠어요? 은순씨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유도전류를 잡으면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력선을 이렇게 찔러놓고, 근데 애매하니까 세워서 그냥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어디에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그러니까 B에서 A로 갑니다. 그래서 자, 지금 90도에서 180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A에서 B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이제 이 하얀색에 놓이게 됩니다. 맞죠? 하얀색에 놓이게 돼서 요 B점이 이제는 C점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요 A점이 다시 요 D점 자리로 돌아옵니다. 즉 어떻게 되냐? 요 점이 B점이었는데 90도 회전했다가 다시 어디로? 다시 180도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갑니다. 여기가 지금 B점이에요. B점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더 놀기 시작해. 270도가 되는 과정을 봅시다. 이 상태에서 지금은 요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습니다. 나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란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회전하면 이쪽으로 하는 게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얘는 반대편으로 자기력선을 만들게 될 것이고,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력선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그냥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읍시다. 수직으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이점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뭐가 생겨요?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그죠? 이해되겠어요? 잠깐만 있어봐. 자, 90도에서 한 번만 넣어봅시다. 90도에서. 자, 90도에서 풀로 다 바꿔줬어요. 그러면 넘어갔어요. 빠졌죠? 그럼 그쪽으로 메꿔 넣을 거죠. 감소한 만큼 메꿔 넣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역시나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B에서 A로 흐르는 거 맞죠? 이 점이 지금 B점이었고 B에서 A로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A, B입니다. 알았죠? B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1로 오는 게 생기면 절로 가게 돼. 그럼 절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여기가 지금 B죠? 자, 이렇게 가게 만드니까 이렇게 잡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서? B점에서 A점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 B입니다. 자, 여기 B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알았죠? 이게 B야. 근데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유도자기장을 만드니까 감사잡으면 이렇게 감사잡을 거야. 그러면 B에서 A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180도에서 다시 270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B에서 A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괜찮겠어요? 처리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와가요. 마지막 한 바퀴만 돌립시다. 자, 여기 엄마가 지금 요 B점 요 상태에서 270도에 돌렸습니다. 여기가 B예요. 요쪽이 B예요. 여기에서 지금 풀로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 회전해서 다시 0도로 돌아갑시다. 1로 가던 게 줍니다. 감소합니다. 이쪽으로 풀로 4개 받다가 270도에서 그 다음에 회전하면 2개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메꾸겠죠, 그죠? 맞죠? 다시 이렇게 풀로 다 받다가 다시 이쪽으로 메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으면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노? A에서 B로 바뀌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한 번만 정리해야 돼.
그렇지. 이게 B에서 A지. 자, 이제 되겠어요. 자, 봐봐요. 아, 이거 설명하기 힘들어. 처음에 0도부터 한 번만 다시 출발하지. 0도 온다. 근데 안 봤다가 이렇게 해서 생겼다. 1로 가는 게 생겼다 지금. 그러면 이쪽으로 찌를 거다. 그렇게 잡으면 A에서 B로 이도저를 거른다. 그래서 0도에서 90도 넘어갈 때는 A에서 B로 흘렀다. 그 다음에 자 B가 이제 돌다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A가 돌다가 이렇게 요점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풀로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상태에서 넘어가면 지금 노란색이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줄기 시작해요. 풀로 다 받다가 1로 가는 거 풀로 다 받다가 1로 가는 걸 줍니다. 그럼 그쪽으로 메꿔줄 겁니다. 메꿔주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가 B였죠. 그래서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일 때 1로 가는 게 줄는 거야 이제. 그러면 글로 가는 걸 메꿔주니까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잡아요? B에서 A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B에서 A로 가다가 다 180에서 270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요 파란색 연마가 요랬는 놈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보라색처럼 넘어간다라고 합시다. 알았죠? 그 상태에서 회전 다시 보라색 되는데 근데 요 점이 요까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점에 자 A-가 다시 왔어요. A가 왔어요. 요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B도 요렇게 돌아서 요 점에 왔어요. 그냥 그림만 겹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자기력 요렇게 있어서 180도 되어 있을 때는 자기력선을 안 받다가 요렇게 되는 순간 자기력선을 더 받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찔러줘야 되겠죠. 감소시키기 위해 상쇄시키기 위해서 찔러서 잡으면 요렇게 도니까 아직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자 보라색 바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도니까 P-에서 A-로 B에서 A로 여전히 흐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B에서 A로 흐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270도에서 다시 어디로 넘어갈 때냐? 360도 즉 다시 원래의 0도로 넘어갈 때를 한번 봅시다. 이제 도시는 말씨. 자 270도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A점이 어디까지 하냐면 2까지 와 있어요. 이제 A까지. A가 요까지 와 있고 그러면 요 B'점도 요까지 해서 요까지 B'점이 와 있어서 요렇게 놓여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요 점이 A점, 요 점이 B점입니다. 여기 지금 270도 270도에서 다시 0도로 돌아갑니다. 자 이쪽으로 풀로 다 받다가 이렇게 되니까 두 개밖에 안 받게 되고 그러면 그걸 다시 메꿔주게 돼서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잡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 점이 지금 A죠. 그러면 A에서 B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A 방향에서 A에서 B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90도까지는 A에서 B, 90도부터는 B에서 A예요. 그래서 90도가 되는 순간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0도를 기준으로 B에서 A, A에서 B니까 270도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느낌 오겠어요? 자 그럼 이제 유도전류의 세기를 보겠습니다. 자 요건데 내가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그려볼게요. 잠깐만 봐봐. 잠깐만요. 자 보세요. 요 단면을 내가 단면으로 이렇게 받는 모습을 그릴게요. 알았죠? 1차원적으로.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기력선이 이렇게, 즉 자기장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 게 아니고 완전 빈틈없이 촘촘히 날아가고 촘촘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정도 길이 이렇게 돌리면 자, 이 정도 한번 잡아보세요. 처음에 자기력선만 나란하게 이렇게 180도로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대감 회전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회전해서 자,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력선을 받는 면적은
그만큼이 지금 자기력선을 받는 면적이 될 것이고 이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자기력선이 이제 더 증가하는 거죠. 공감되겠어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코일의 요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L이라고 얘기하고 회전했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생각합시다.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자 세타만큼. 근데 요 각도나 여기에서 요 각도랑 똑같을 거라서 이것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L 곱하기 요 면적, 요 길이 L 곱하기 사인 세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되겠죠? L 곱하기 사인 세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 상태에서 조금만 더 회전시키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회전을 시켜서 어떻게 만들까? 아이샤. 자, 몰라. 자, 요렇게 회전시켰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자, 요렇게 잡으면 자, 요만큼이 지금 자기 력선을 받는 면적이 되고요. 근데 그 길이랑 원래 자기 력선을 받던 거랑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만 뭐가 생기겠어요?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이 변했으니. 자, 처음에 자 이제 보라색에서 파란색 넘어갈 때는 원래 이만큼의 자기력선을 받고 있었는데 면적이 늘어난 만큼만 자기력선을 더 받습니다. 그 면적 있죠? 그래서 요만큼만 자기력선을 더 받아요. 그러면 자 처음에 0도에서 요만큼 회전할 때는 이만이 늘었지만 여기에서 요만큼 늘 때는 요거밖에 안 늘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 변화량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돼요. 느낌 와요? 안 와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자기장 변화량. 자, 봐봐요. 자기장이 변해서 자기장 변화량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자기장 변화량이 컸으면 유도 전류가 클 거예요. 비례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봐봐. 0에서 30도 갈 때 자기장 변화량은 처음에는 자기장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금은 자기장 변화가 뭐 때문에 생겨요? 얘는 지금 뭐 때문에 생겨요? 면적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코일의 단면적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0에서 30도에서 변화량을 볼게. 그러면 변화량은 항상 나중 빼기 처음으로 할 거고 30도일 때는 L 곱하기 사인 30도 붙이고 거기서 뭐 빼요? L 곱하기 사인 0도니까 0을 뺍니다. 요만큼이 지금 면적 변화량이 되고 요 면적만큼 자기력선이 더 증가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 30도에서 60도로 가는 경우를 봅시다. 30도에서 60도로 가는 과정을 보면 그러면 60도일 때는 L 사인 60도만큼의 단면적이었을 것이고 즉 요만큼을 예를 들면 L 사인 60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빼냐? L 사인 30도 값을 빼겠습니다. 그 전에 거. 자, 요 차이 얼마가 나와요? L 곱하기 사인 60 빼기 3이 대충 얼마 나와? 사인 60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1. 그러면 2분의 자 루트 3 빼기 1이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어떻게 돼? L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값이 커요? 이 값이 커요? 봐요. 얘는 2분의 1 정도 치고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크는 거면은 2분의 0점 얼마가 되겠죠? 그죠? 루트 3이 1.7이가 맞나? 네. 하도 수학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0.7 정도, 얘는 2분의 1 정도. 그래서 같은 30도씩 돌아가더라도 나중 각도에서 30에서 60 넘어갈 때가 오히려 면적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뭐가 작아지는 거예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변화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여기가 자 90도 회전했을 때 180도 회전했을 때 270도 회전했을 때 360도 회전했을 때로 보겠습니다. 자 0에서 90도로 올 동안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꾸 감소하게 됩니다. 자꾸 감소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감소하기 전에 값이 제일 큰 값이었고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90도에서 180도로 넘어가면 다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다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이런 식의 유도 전류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뭐다? 얘가 유도 전류다. I 유도. 그래서 90도일 때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됐고 180도일 때는 반대가 되진 않아요. 근데 180에서 근데 270도에서 어떻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또 반대가 됩니다. 참고로 이걸 내가 뭘 안 하고 설명하려고 그 힘드냐면, 혹시 삼각함수의 미분법 배우신 사람 배웠죠? 따로 배웠는데. 배웠어요? 그래서 잡아봐리. 내가 그냥 예담으로 하나 얘기할게. 내가 지금 내 설명이 이상해 할까봐 내가 삼각함수의 미분법으로 원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얘기를 못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이해는 돼요. 똑같은 각도 회전할 때마다 면적이 변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어때? 얘는 회전하는 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90도 회전할 때 1초 걸렸다, 180도 회전할 때 2초 걸렸다, 이렇게 시간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정지 상태에서 자 1초 지나니까 90도가 됐고 그 다음에 180도 됐고 또 1초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축으로 환산할 수도 있냐면, 요걸 우리가 시간 축으로 바꿔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시간이 지났어, 두 번의 시간이 지났을 때야, 세 번의 시간이 지났을 때야, 네 번의 시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에 따른 전류, 생산되는 유도 전류는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아니고 방향이 일정한 것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유도 전류의 세기도 셌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세졌다가 다시 약해 바뀌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는 무슨 전류라고 하나? 교류 전원이라고 하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전기는 전부 다 교류 전원으로 나옵니다. 왜? 발전기를 돌려서 만드는 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만 좀 첨가해 놓겠습니다. 보세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는 90도에 270도고, 유도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될 때는 0도랑 180도랑 360도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 기점은 다시 꺾입니다. 그래서 자 0도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최대, 180도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최대, 다시 360도가 돌아오면은 다시 또 최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약간 심화로 일부러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쌤이 이거 설명 하나 안 하면 나한테 모니터 좀 해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 안 하더라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그림에다가 예쁘게 요렇게 뭐 요렇게 뭐 요렇게 회전했을 때 뭐 흰색, 보라색, 노란색 그려놓고 얘를 뭐 1번, 2번, 3번 상황이라고 지칭하고 보기 니은에 2번과 3번에서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뭐 우리는 언제 90도랑 270도에서 반대가 된다는 걸 외워놓으면 그냥 쑥 대답하면 돼. 아니면 막 잡아봐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할 때 했던 것들을 시험 칠 때 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외워서 가자 이 말인 거야. 그리고 자 90도가 됐을 때는 유도 전류가 순간적으로 0됩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려면 순간적으로 없어져야지. 얘는 이거랑 똑같아.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순간 정지해야 다시 반대로 갈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될 때가 유도 전류는 순간적으로 0이다. 뭐 보기 뒤에서 뭐 나오겠어요? 발전기가 뭐 전기를 생산하는 동안 전류의 세기가 0이 될 때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틀렸다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0이 되는 순간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커버하려고 설명을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 기억합시다. 90도, 270도에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 그 다음에 0도, 180도에서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최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그게 교류 전류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이냐면 자 149쪽에 그 중간 정도 위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의 발전기.
발전소의 발전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냥 단순화시켜서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뭐 물레방아, 바람개비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거기에 축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자 이제 전동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동기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아 발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발전기. 자 발전기 안에는 얘가 들어있으면 안 되지. 근데 누군가가 얘를 돌려줘야 되겠지. 그 돌려주는 그 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물레방아처럼 표시했지만 그 돌려주는 축을 뭐라 그러냐면은 터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빈과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터빈이 돌면 연결된 축에 의해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터빈을 누군가가 돌려줘야 되겠죠. 이 터빈을 돌려주는 거에 따라 발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열 에너지가 발생될 것이고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 그러면 수증기가 발생하고 수증기는 활동이 활발하단 말이야. 수증기는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그런 다음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와. 이거는 화력 발전. 이따가 적어줄게. 잘 들어. 화력 발전. 근데 자 어쨌든 물을 끓이긴 하는데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고 핵분열 반응을 시키는 거야. 우라늄을 크리톤과 납 또는 바륨으로 분열시켜서 그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그러면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가 나와. 이게 핵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과 화력 발전은 다 똑같은데 에너지원으로 썼는 게 다르다 이 말이야. 자, 핵발전은 핵 에너지를 이용한 거고 핵 에너지 가지고 물 끓인 거고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여서 돌린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바로 적을게요.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풍력 발전을 보겠어요. 이걸 누가 돌리면 돼요? 바람이 돌리면 돼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누가 얘 돌리면 돼요? 물이 돌리면 돼요. 오케이. 자, 그걸 한번 정리해봅시다. 발전의 종류 한번 정리합시다. 세 번째. 그다음에 간단한 거 먼저 적어보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에너지가 뭐가 뭘로 어떤 단계에서 전환되는지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얘들아, 터빈과 발전기를 두 개의 어떤 장치로 해석을 하세요. 두 개의 기계로 해석하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많이 있냐면 오답으로 많이 유도하는 게 객관식에서 화력 발전은 예를 들면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 터빈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터빈은 발전기를 돌려주는 중간 장치일 뿐이지 터빈에서는 전기가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다른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지 그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다지 터빈에서 발전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잘 구별해서 또 하나 읽어주시고 그냥 수력 발전은 자 물의 위치 에너지 EP라고 적을게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물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 그러니까 터빈은 무조건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로 가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 좀 더 간단합니다. 자,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누가 받아줘요? 터빈이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에서 그래서 발전기의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은 근본 에너지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자,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부터 출발합니다. 누가 가지고 있다? 얘는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긴 한데 내가 굳이 안 적을게. 이러면 잘 낚여서 그래. 수증기의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거겠어요?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거겠어요?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겠죠. 그래서 적어보자. 화학 에너지가 물에 열 에너지로 들어가서 물이 끓으면 그게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살짝 생략해도 돼. 그래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줘. 알았지? 수증기의 열 에너지가 아니야. 그런 다음에 똑같아. 누구로 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가서 발전.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핵발전 갑니다. 핵발전 갑니다. 얘는 화학 에너지라고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핵발전이니까 왠지 뭐 원소가 붕괴되니까 화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핵 안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 연결하고 있는 인력이 있어요. 이 인력이 원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뭘로 환산돼 있었다? 질량으로 환산돼 있었다. 근데 그게 깨지면서 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면서 그 질량 환산되었던 질량이 없어서 나중에 질량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사이에 있었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얘는 화학 에너지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반드시 핵 에너지라고 하셔야 돼요. 핵 에너지. 그래서 핵 에너지를 가지고 물의 열 에너지로 바꿔서 수증기의 운동으로 바꿔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거는 뭐가 되겠노? 뒤에 나오지 싶긴 한데 조력 에너지는 뭐라 하면 돼요? 조력 에너지. 어쨌든 터빈 돌려서 발전이랑 똑같아.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의 조차.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에너지원이 조력 에너지. 이상하다. 넘어갑시다. 모르겠다. 밀물 썰물. 그러면 밀물 썰물에 의한 바닷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지? 물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으로 들어가서 발전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나 있잖아. 뒤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잠깐만 또 너무 많이 길어지네. 파력 발전이라고 들어봤어요. 파력 발전. 파력 발전이 뭐예요? 학교에서 했어요 혹시? 뭔데 그럼 얘기해. 파력 발전이 뭐죠? 파가 뭐예요? 파도. 그래서 내가 자 주의사항 하나만 적어보자. 앞에서 적어줄 걸. 이건 학교에서 얘기하던 말이 객관식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아까 전에 자 밀물 썰물의 이용을 말이 조력 발전은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밀물 썰물을 할 때 해수면의 조차를 이용해서 바닷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시켰던 겁니다. 그럼 얘는 에너지원이 누구예요? 조력 에너지예요. 달이 땡겨주는 달의 중력. 그래서 얘는 에너지원이 조력 에너지가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거 말고 또 파력 에너지가 있어. 파력 발전이 있어. 자, 파력 발전의 원리를 잠깐만 그릴게요. 그냥 어차피 쓴 김에. 자, 파력 발전은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해안가입니다. 여기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냐면 요런 구조물을 하나 설치합니다.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자, 그러면 바닷물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채워져요. 얘는 파도가 없겠죠, 안쪽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바닷물을 쭉 가둬둡니다. 그러면은 자, 파도가 훌렁훌렁 치면 이 물이 이쪽에도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 수면을 들어 올리겠죠. 파도가 쳐들어올 때는 이 수면을 들어 올릴 거고, 그러면 요 안에 공기가 압축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된 공기로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게 파력 에너지입니다. 파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조력 발전이나 파력 발전이나 둘 다 바다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 똑같은데 에너지원이 다르죠.
파도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누구예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쳐요, 그죠? 근데 바람은 누가 일으켜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일으켜요. 태양의 열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예요. 빛을 준다고 바람이 불어요. 열을 줘야 바람이 불어요. 열을 줘야 불겠죠. 그래서 얘는 화력 발전은 누구다? 태양의 열 에너지 때문이다. 그래서 파력과 주력 발전의 에너지원은 같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렸다 이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파력을 내가 적다가 말았는데 적은 김에 적어봅시다. 파력 발전은 자 파도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공기를 압축시켰으니까 공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시 어디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갔다가 그리고 전기 발전기의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면 이게 또 많이 나와요. 자 화력 발전대 핵 발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쓰시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에너지원은 얘는 뭐다? 화학 에너지. 얘는 핵 에너지. 그 다음에 자 이거 많겠죠? 얘는 거의 없습니다. 얘는 연소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핵 분열을 이용했기 때문에 뭐 온실 기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CO2 기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은 어떤 게 있겠어요? 뭐 특징은 뭐냐? 특징 중에 얘들아 화력 발전은 전기가 모자라서 많이 생산해야 되려면은 연료를 많이 넣어서 물을 빨리 많이 끓이면 돼요. 맞죠? 근데 핵 발전은 전기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핵 반응을 더 빨리 시킬 수는 없어요. 핵 반응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자로라는 걸 설치하고 그 원자로 하나를 가동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전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규모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밖에 안 돼요. 기계 자체가 하나로 커요. 그래서 얘는 대규모의 발전을 하든지 말든지라서 전력량 조절하기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특징 자 전력량을 조절하기에는 얘가 쉬워요. 그냥 화석연료 더 태우면 돼. 그리고 평상시에 겨울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에너지 소모가 적다 아니면 밤에 에너지 소모가 적다 전기를 적게 쓴다 그럼 화력 에너지를 그냥 물 끓이다가 끄면 돼. 화력 발전은 그냥 아침에 다시 연료를 넣어서 물 끓여서 발전을 시키면 돼. 그래서 얘는 전력량 생산 전력량을 뭐 어떻게든 조절하기 쉬운데 핵 발전은 그게 어렵다. 그 대신에 자, 대량 생산 전력의 전기 에너지의 대량 생산은 얘는 좀 어렵다. 그래서 보통 화력 발전의 발전 용량이 30kWh 정도가 돼. 30메가 킬로와트인가 있대. 숫자가 30 정도인데. 근데 핵 발전은 보통 100에서 15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한 번에 생산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핵 발전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CO2를 생성하지 않지만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하지는 않고 얘는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라늄 같은 걸 쓰고 나니까 방사성 폐기물이 나와서 나중에 그거를 보존 아니면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충분히 들어봐서 알 거고. 그 다음에 자 발전 비용. 누가 싸겠어요? 발전 비용과 설비 비용은 달라야죠. 자, 이 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게 이 발전소를 짓는 비용, 설비 비용. 이 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설비 비용. 발전 비용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자, 발전 비용은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계속 연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든다, 높다. 근데 우라늄도 자연의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뭐 엄청 싸고 하진 않지만 근데 우라늄은 한 번에 넣어놓으면 핵분열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발전하는데 비용은 낮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시설비는 더 많이 든다. 시설비는 얘가 적다 훨씬. 얘는 엄청 많이 든다. 엄청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점이 뭐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100% 나온다 생각. 오케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학교생님 낚을 수 있는 거는 근데 아마 자주 등장하는 거 요거 등장할 거고 요거 등장할 거고 그다음에 요거 등장할 거고 그러면 낚을 수 있는 거는 발전 비용과 설비 비용을 아마 학교생들이 좀 이상하게 부를 수 있어. 그걸 가지고 낚을 수 있는데 발전 비용은 그 발전소를 지은 다음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발전 비용 대신에 학교생들이 뭐라고도 쓰냐면 유지 비용이라고도 씁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돈. 얘는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많이 들어요? 연료값이 많이 든다 이 말인 거죠. 알겠죠? 자, 150쪽까지는 다음 거 같고. 근데 하나만 빠뜨렸다. 이것도 잘 나왔는데. 자,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해요? 아니면 한정된 자원이에요? 화석 연료의 양이 한정돼 있어요? 무한해요? 한정. 우라늄, 지구에 매장된 우라늄의 양이 한정돼 있겠죠. 그래서 둘 다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무한하다라는 말은 바람 무한하죠. 태양빛 무한하죠. 이 정도가 되면 무한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라늄도 어쨌든 유한한 한정된 자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